자, 전국의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은하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발달해온, 과학자들이 걸어온 그 길 속에서 바로잡아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모양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교과서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숲속에 있는 사람은 숲 전체의 모습을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은하의 내부에 있는 태양계에서 우리 은하의 모습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았으며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했다. 시행착오. 시행을 해봤는데 계속해서 잘못을 범한다는 얘기죠.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했다. 정확한 우리 은하의 모양을 알아내기까지 과학이론의 축적과 관측 도구의 발달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 과학도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그 사회가 발달하게 되는 것처럼 우주에 관한 연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19세기 초에 허셜이라는 사람은 밤하늘에 보이는 별의 분포를 조사했고, 그 결과 태양계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태양계는 우주의 중심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 셰플리의 주장입니다. 셰플리라는 사람은 1920년대 구상성단의 분포를 조사해서 우리 은하의 중심을 찾고자 노력했어요. 그 결과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18kpc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18km는 아니고 8.5kpc 떨어져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시 주장은 했지만 내용이 사실은 아니죠. 자, 1950년대 이제 전파를 이용해서 우리 은하의 물질 분포를 관측한 결과 우리 은하에는 나선팔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전파를 통해서 우주를 관찰하기가 좋았다. 이 전파는 또 적외선이나 전파 같은 경우는 성간 물질이 흡수되지 않고 잘 통과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의 입체적인 구조를 알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나선팔 연구에서는 특히 이제 중성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21cm 전파를, 파장의 길이겠죠? 전파를 관측해서 우리 은하 원반에 나선팔 구조가 존재함을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2005년도에는 망원경 스피처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그랬는데, 역시 망원경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그렇죠? 발달이 되어야 이렇게 우리가 은하가 존재함을, 우리 은하의 구조를 알아내는 데 됐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뭐 더 좋은 망원경을 우주에 쏘아 올렸는데 어떠한 결과로 또 나올지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잠정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 사실을,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밑에 그런 문항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은하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자료를 통해서 연대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연대표는 아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셜은 태양계가 우주의 중심이다.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했고, 셰플리는 약간 벗어난 곳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벗어났고, 1950년대는 나선팔이 있음을 확인해 봤고요. 2005년도에 막대 모양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원래 스피처라는 과학자가 이제 원래 1940년대에 망원경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노력에는 63년이 지나서 2003년도에 발사돼 가지고 2009년까지 운영이 된, 6년간 운영이 된 스피처 우주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5년에 약 400시간에 걸쳐서 관측을 통해서 우리 은하에 막대 구조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은하의 모양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과학적 사실들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과학 지식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글로 정리해보자 했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교과서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과학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과 원리를 제공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은 진리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언젠가 이게 뒤바뀌어 줄 수가 있습니다. 과학 지식은 잠정성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오픈 마인드, 꼭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막 교과서에 배웠으니까 절대적인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금물.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중단원 점검에서 우리가 실력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기 전에 개념을 정리해보자.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연주시차라고 하는 거 했는데 지구가 태양들레를 1년 동안에 돕니다. 그때 생기는 각이 이러한 별을 보는 각이 이게 시차입니다. 근데 딱 6개월만 놓고 보면 이 절반의 각도 6개월 동안 이렇게 가지만 6개월의 각의 2분의 1 시차가 요거라면 그거의 2분의 1 이 각을 우리는 연주시차라고 그래요. 근데 연주시차가 가까운 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차가 크니까 연주시차도 크겠죠? 가까운 별은 크다. 그래서 반비례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거리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면 연주시차가 크고 별까지의 거리가 멀면 연주시차가 작아요. 별까지 거리가 더 멀면 더 작겠죠. 연주시차는 6개월 간격으로 지구에서 측정한 별,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시차죠? 그거의 딱 절반,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2분의 1. 아셨죠? 연주시차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주시차,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연주시차, 그리고 이제 표면 온도에 관한 얘기를 가볼게요. 우리가 별이 10파섹 거리, 32.6광년입니다. 사실은 1파섹이 3.26광년이니까 10파섹이면 10배, 32.6광년. 여기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놓였을 때 밝기를 우리는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 그냥 이건 겉보기 등급이죠. 그리고 별의 색이 다양한 까닭은 별의 표면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죠? 온도가 높은 별들은 청색, 그리고 온도가 점점 식어지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백색, 그 다음에 황색, 마지막으로는 적색. 사이사이에 중간에 색들도 있었습니다. 7가지의 색을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면 이렇다는 거죠. 거리, 6, 절대, 겉보기, 표면 온도.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는 개념 정리하기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의 구성원들이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게 무슨 성단이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수십만 개가 아니라 수만 개면은 이렇게 푸른색의 별들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산계 성단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공 모양의 이런 별들을 구상 성단이었습니다. 수십만 개였어요. 자, 이거는 이 안에 보면 산계 성단의 푸른 별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 별들은 온도가 매우 높아. 그러니까 이 높은 온도의 이 성간 물질들이 얘를 받아들이가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는가요? 방출하는 거야. 방출. 뭔가 에너지를 방출해. 방출성우는 별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붉은색의 빛을 내는 것들을 우리가 방출성운이라고 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또 두 가지가 밑에 더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냐면, 이거는 지금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고 반사에서 반사, 리플렉션, 네뷸라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자, 반사성운은 별빛을 반사해서 주로 이렇게 파랗게 보인다. 색깔이 파랗다고 해서 높은 온도라고 생각하면 금물, 알겠죠? 큰일 납니다. 자, 뒤에서 오는 별빛을 가렸어. 이게 암흑성운이죠. 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주에 있는 천체들의 식구들로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알겠죠? 구성원들로 공부를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개념 정리를 했다면 문제로 확인하기 가겠습니다. 자, 대답하세요. 별의 특징을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별, 가까운 별일수록 연주 시차가 크다. 요거는 맞는 거죠. 가까우면 큰 거, 반비례. 자, 태양은 북극성보다 겉보기 등급이 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밝기 때문에 그래요. 밝으면 작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밝으면 작다. 뭐가? 수가 작다. 등급수가 작은 거야. 등급수. 알겠죠? 밝으면 등급수가 작은 거야. 별의 색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적색이 아니라 뭘 띄었어요? 청색을 띄었어요. 청색, 청백색 기억나죠? 백색, 그죠? 황백색, 황색, 주황색, 적색. 우리가 7개 색인데 중간에 있는 색들이 그 빼고
요렇게 청백, 황적 이렇게 4개, 3개 중간에 있는 3개, 3개에서 7가지 색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면 기억만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연결을 해 볼게요. 별들이 거의 고르게 분포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은하에 보면 중심부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X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은하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다. 우리는 막대 나선 은하 맞습니다. 옆에서 보면 납작한 원반으로 보인다. 맞아요. 위에서 보면 납선팔 구조가 있다. 맞아요. 근데 내가 은하에 위아래가 있냐고 수업 시간에 얘기해 봤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안 있어요. 중심부로부터 8.5kPa 떨어져 있습니다. 광년으로 따지면 3만 광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정답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정답 맞게 나와 있죠?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은하수에서 궁수자리, 이게 궁수자리가 은하의 중심입니다. 가장 밝고 폭이 넓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가장 밝고 폭이 넓은 게 궁수자리 부근인 것 같아요. 그 까닭을 우리는 은하의 모양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라고 했어요. 우리는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는데 은하의 중심부가 궁수자리가 있어요. 그럼 궁수자리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게 됐습니다. 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밝고요. 가볼게요.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에서 8.5km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해요. 근데 은하의 중심 방향은 궁수자리에 은하수가 있는데 다른 방향이 폭이 넓고 뚜렷하다. 왜 뚜렷하냐? 밝다는 의미는 왜 밝으냐? 왜 그래요? 별이 너무 많다. 별이 많다. 알겠죠? 은하 중심부에 별이 많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항까지 살펴봤는데 중단에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항 중에서 추가 문제를 5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주 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연주 시차는 1년 동안의 간격이 아니라 6개월 간격이야. 이거 틀렸습니다. 6개월이에요. 6개월 간격입니다. 연주 시차의 크기는 별까지 거리에 비례하지 않아요.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해요. 별이 멀리 있을수록 연주 시차를 측정하기가 어렵겠죠. 멀리 있으면 작으니까. 연주 시차는 지구에서 측정한 별의 시차의 절반이다. 요게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일단 확인.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별까지의 거리는 1초분의 1pc 파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파섹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연주 시차가 1초면 1파섹이야. 1광년 아닙니다. 광년으로 따지면 3.26 라이트 이어 광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답을 지금 요 4번이라고 했는데 정답을 확인해 보면 맞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1번을 확인해 봤습니다. 2번 문제로 가볼게요. 단위 면적당 받는 별빛의 양으로 물어봤는데 별의 빛은 똑같은 개수를 보냅니다. 별은. 그런데 이 별 한 개를 이 하나가 다 가져가는 거고 이 별이 4개가 꽂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림이 좀 묘해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별빛 하나를 4분의 1개로 가져가는 거예요. 4분의 1개로. 알겠죠? 이게 별이 지금 여기다 하나가 아니라 이게 하나, 둘, 셋, 4개면 이 4개가 여기에 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 다음 이 4개는 이렇게 나눠 가져가고. 이게 9개죠? 그럼 여기에 별빛이 9개가 있으면 9개가 있으면 여기에는 다 9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9개가 4분의 1로 나눠져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9개가 한 개씩 들어가. 그럼 단위 면적당, 같은 면적당을 얘기하면 같은 면적에는 요 면적이 같은 면적이라면 왜죠? 거리가 1대2면 넓이비는 1대4니까 4분의 1 면적에는 별이 몇 개 들어가는 별빛의 양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는 겁니다. 이 그림 별로 좋지 못하네요. 그래서 여기가 2배면 요 면적은 4분의 1배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 같은 면적이잖아요. 이 전체 면적의 요 하나는 9분의 1의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은 면적이야. 요거는 하나지만 요거는 4분의 1에 해당돼. 같은 면적이야.
요거 하나지만 요거는 9분의 1의 면적이야. 이 별빛이 4개에 다 별빛이 쪼여야 되는데 4분의 요 1에는 4분의 1배만 전체 9개 이 별빛이 다 쪼여야 되지만 요 면적에는 9분의 1개의 별빛만 들어간다. 이게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교과서 내용이야. 그러면 거리에 비해 반비례한다. 4분의 1, 9분의 1 이렇게 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걸 찾으면 되니까 1대 4분의 1대 9가 이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별빛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 그림을 헷갈리게 해놓으면서 해놨어요. 이 문제 자체에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럼 교과서 마음에 안 들고요. 자, 밑줄 친 말 중에서 옳지 않은 건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가볼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밝기에 따라 정한 등급을 겉보기 등급이라 이건 맞습니다. 모든 별을 18세계홀에 두었다고 했을 때 절대 등급 맞습니다. 이 겉보기 등급이 크면은 우리는 밝게 아니에요.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걸로 본다면 이게 틀린 거죠. 클수록이 아니죠. 그러면 이게 작을수록으로 고쳐줘야 돼요. 작을수록 밝게 보여요. 이게 맞는 걸로 하면 이게 여기가 틀린 거야. 근데 여기 요것이 틀린 걸로 했으니까 선생님은 여기가 틀렸다고 할게요. 작을수록 이게 밝게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4번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에 체크를 해주고 정답 확인하면 맞게 되겠죠. 자, 나머지는 맞네요. 실제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실제 밝은 별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추가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이 별을 보면 이게 구상성단입니다. 구상성단. 요거는 기억하시고 이거는 푸른 별이죠. 요 놈은 산계성단. 구상성단은 수십만 개로 교과서에 나와 있고 산계성단은 수만 개의 별이고 구상성단은 붉은 별이고 산계성단은 푸른 별이 주로 이루고 있고 구상성단은 중심부 은하 중심에 맞습니다. 팽대부 은하 중심에 많고 산계성단은 나선팔에 많고 은하 중심뿐만이 아니라 헤일로에도 요게 있다고 했습니다. 구상성단. 자,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문항을 만들어 본 건데 어떻게 된 건죠? 여기 가볼게요. 가나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가는 산계성단 틀렸죠? 가는 나선팔 틀렸습니다. 중심부. 나는 은하의 중심부가 아니라 나선팔 틀렸습니다. 나는 푸른 별 틀렸습니다. 붉은 별로 나왔습니다. 가는 나보다 구성하는 별의 수가 많다. 수십만, 수만. 맞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의 성운인데 이게 암흑성운이네. A를 보니까. 자, 그래서 암흑성운의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검게 보이는 거냐? 이 뒤로요. 요 뒤로 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운이 성간 물질이 이 별빛을 가로막아요. 또는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별빛을 차단해 버린 거죠. 우리가 관측자의 눈으로 들어오는 별빛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게 보인다 라고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번을 보면 성간 물질이 뒤에서 오는 별빛을 가리기 때문이다. 겨울철에 태양빛을 가리면 춥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이치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공부한 건 뭐냐? 중단원 확인 점검 문제까지 공부하면서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